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지금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종종 생각나네요. 이번에 우리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 더욱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 저와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이렇게라도 아내를 오래 기억하고 싶네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직장 근처로 혼자 살 자취방을 얻게 되면서입니다. 그 당시 저는 3층 301호에 자취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취할 때만 해도 3층에는 저 말고 나머지 두 집은 모두 빈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옆집에 302호가 소란스럽더군요. 살펴보니 누군가 302호로 이사를 오는 듯 했습니다. 얼핏 이삿짐 정리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 본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속으로 예쁜 여자가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 왔나 보다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회사와 집을 반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302호 여자를 까맣게 잊고 지냈죠. 하루는 퇴근길에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오르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요, 301호 사시는 분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302호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때 이사 오신 거 봤는데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 지금 퇴근하고 가시는 길인가 봐요? 네. 그런데 저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집 방향도 같으니 같이 가도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 무서워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뒤를 살펴보았고 멀리서 우산을 쓴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늦은 밤 여성들 귀갓길에 괴한이 따라와 몹쓸짓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도 멀리 보이는 한 남성은 옆집 여자를 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느낌도 들었고 집 방향도 같으니 흔쾌히 같이 가주기로 했죠. 저 남자는 언제부터 따라왔어요? 모르겠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뒤를 보니 누군가 따라와서요. 모자 쓰고 얼굴 가린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마침 누군가 앞에 걸어가는 걸 보니 301호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왔죠. 저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중간중간 뒤를 확인하였고 저와 같이 가는 모습을 본 것인지 어느새 뒤따라오던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심한 저는 옆집 여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따라오지 않네요. 놀라셨겠어요. 오늘처럼 모르는 사람이 따라온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종종 여자 뒤를 따라온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겪으니 진짜 무섭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마침 301호 분을 만나서. 라고 말하며 저를 보고 환하게 우는 옆집 여자. 순간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웃는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에도 신경 쓰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녀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출퇴근할 때마다 혹시라도 그녀를 만나지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저였습니다. 퇴근길에는 괜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날까 싶어 잠시 기다렸다가 가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 오르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이 이 근처인가 봐요. 네, 이쪽에서 일해요. 집이랑 가까워서. 그런데 늦게 퇴근하시나요? 네,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런데 이 시간에 퇴근해요?
늦은 시간이라 집에 가실 때 위험할 텐데. 안 그래도 저번 일 겪고 나서 되도록 일찍 퇴근하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요. 계속 야근하네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퇴근길 무서웠는데 301호분 만나서. 우연히 만난 그녀와 버스에서부터 집에 걸어갈 때까지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 도착했을 때 앞으로 야근하고 퇴근하면 돌아오는 길 위험하니 제 명함을 한 장 주며 말했어요. 혹시 집 가실 때 무서우시면 연락하세요. 저번처럼 위험한 일 겪으셔서 걱정되기도 하고 집 방향도 같으니까 시간 맞으면 이웃끼리 이렇게 같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옆집 여자가 걱정됐고 더 보고 싶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온 듯 했습니다. 제 명함을 받은 그녀가 당황하면 어쩌나 뒤늦게 아차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웃으며 고맙다고 말해주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전 그 후부터 일하다가도 집에서 쉬다가도 몇 번이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드디어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비슷하면 같이 집에 가자고요. 저는 그녀와 퇴근 시간이 더 일러서 맞지 않았지만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놓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시간이 되니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고 커피를 마시며 집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그녀가 먼저 연락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날마다 퇴근 시간에 만났어요. 가끔은 퇴근 시간에 만나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녀와의 만남은 참 우연 같으면서도 운명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듬직하게 지켜주고 자상한 제 배려에 감동하여 점차 호감이 생겼다고 했죠. 연인 사이가 되니 서로의 집 구분 없이 왕래하며 1년을 알콩달콩 예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된 저는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여유 있는 남편은 아니었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아내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녀와 둘이서 함께 일을 하니 살림이 점점 나아지더군요. 그러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이 되었을까요? 제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퇴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제게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야? 깜짝 선물. 한번 열어봐. 아내가 갑자기 선물을 줘서 이게 뭔가 싶어 놀랐습니다. 재촉하는 아내의 눈빛을 한번 보고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흰색 막대처럼 보이는 물건과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이게 뭔지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뭐긴 뭐야. 임신 테스트랑 초음파 사진이지. 나 임신이래.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 우리한테 예쁜 아기가 생겼고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여보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거고. 정말? 임신이라고? 내가 아빠가 된다는 거야? 아직은 임신 초기라서 사진 속에 작은 콩으로 보이지? 이 콩알 만한 게 우리 아이야. 저는 아내의 말에 사진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것도 참 행복한데 제가 이 작은 아이의 아빠가 된다니요. 제 아이를 가진 아내를 보니 고맙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쁜 마음에 아내를 안고 울었네요. 이 기쁜 소식을 양가에 알리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할 테니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집에서 태교하며 살림했고요. 그리고 10달 뒤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닮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예쁜 아내를 닮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닮은 아이지만 막상 한 사람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니 제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자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군요. 그런 제 모습이 좋게 보였는지 성실하게 일한 덕에 인사 점수를 좋게 받았고 승진도 빨리 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그녀를 만난 뒤로 제 인생은 좋은 일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돌보느라 지친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대신 아이를 돌봐주며 남편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느라 힘든 줄 몰랐죠.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그런 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시간이 참 야속하죠.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나날이 커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우리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죠. 딸이 어느 정도 크자 아내는 딸의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며 조금씩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림하다가 오랜만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아내는 평소보다 많이 피곤했어요.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하게 입맛이 없다며 밥을 종종 거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걱정하면서 혹시 둘째가 진 거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아차하더니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내심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날에 아내는 바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고 아내는 실망한 목소리로 임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쓰리고 소화를 못해 잘 먹지 못한다고 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별거 아닐 거라며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살펴보던 의사는 뜻밖의 소리를 하더군요.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저희 부부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곧바로 큰 병원에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여드렸고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어요. 많이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괜찮을 거라고 달래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를 확인한 의사는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위암이라고요? 저는 의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결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괜찮았다고요. 요즘은 결과가 잘못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원하시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셔도 좋아요. 오늘 검사 결과에 관한 소견서 떼어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마 다른 병원에 가셔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암의 크기가 크고 명확해서요. 의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기도 하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반적 위장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손쓰기 힘든 시기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의 증상으로 무증상을 겪는 환자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럼 우리 아내는 지금 암의 상태가 어떤가요?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나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계속 치료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암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컨디션 상태 확인하고 조율해서 수술 일정이나 항암 치료 일정 잡아보죠. 그 뒤로도 의사가 위암에 관하여 뭐라고 더 설명하였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적막함만 흘렀어요. 저는 계속 믿기지 않았기에 더 어떤 말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리 부부를 맞이하는 딸아이를 보자 아내는 딸을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는 엄마 울지 말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의 딸의 모습을 본 저도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며 둘을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안방에서 아내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마음 강하게 먹어야 한대. 내가 당신 잘못되게 두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자. 그래도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 당신이랑 우리 딸 어떡해. 둘만 덩그러니 두고 나 죽으면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죽긴 왜 죽어.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극과담? 별거 아니야. 고칠 수 있다고. 고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강하게 먹자. 축 처진 어깨로 흐느껴 오는 아내를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나와 우리 딸을 두고 보내지 않을 거라고. 겁이 많아 무서움을 많이 타는 우리 아내, 제가 꼭 지켜줄 거라고요. 저는 아내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두고 휴직 개념으로 기다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리고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니 일자리는 붙잡고 있어야 한다며 절 위로했고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렇게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내와 병원에 다니며 치료에 전념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일정을 잡고 늘 아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딸아이는 부모님께 맡겨두고요. 몸 상태를 최상으로 회복하고 수술받는 아내를 위해 태어나 처음으로 신께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암의 크기가 컸고 아내의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암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나머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수술 일정을 다시 조율했고요. 저는 몸에 좋다는 것 챙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며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노력하는 제 모습을 신이 보신다면 갸륵해서라도 아내를 살려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세상에 신은 없나 봅니다. 신은 결국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요. 몸 상태가 나날이 나빠져가는 아내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더 이상 치료나 수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정말 끝으로 빠져버렸어요. 아내도 자기 몸 상태를 느꼈는지 부쩍 잠에서 깨면 저를 찾고 딸아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그러더군요. 잠이 와서 눈을 감을 때 이 눈을 못 뜨게 될까 봐 겁이 난다고요. 또 하루는 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지난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그런 아내를 보며 더욱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수술이나 치료도 못했고 그저 아내가 아파할 때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이 못난 남편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러다 아내가 하늘로 떠나버리면 저는 어쩌나 하루하루 지옥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알게 된 아내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딸 옆에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고요. 전 그런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아내의 뜻을 따랐어요. 그렇게 아내는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해보며 우리 세 식구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행복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 추억을 쌓아나갔어요. 아내는 딸아이 앞에서
절대로 아픈 티를 낼 수 없다며 진통제를 먹고 참아가며 엄마 역할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 아내는 잠자리에 누워 그러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처음 말 걸었던 거 기억나? 그때도 지금처럼 비가 내렸는데. 기억나지. 비가 오면 가끔 여보 만난 날 기억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말이야. 내 앞에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당신이라 참 다행이야. 그리고 참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우리 예쁜 딸 낳을 수 있게 해줘서.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하고 그래? 그냥 비가 오니까 감성에 젖어서 그런가? 갑자기 하고 싶네. 그리고 여보, 나 당신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뭔데? 나 없어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지내야 해. 나 없다고 호라비처럼 티내고 다니지 말고. 조금만 슬퍼하다 우리 딸 손잡고 시집도 보내고 내 모까지 많이 사랑해 줄래? 그런 소리 할 거면 얼른 자. 그러지 말고 여보. 약속한다고 해주라. 그래야 나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간절히 쳐다보는 아내의 눈을 보며 전 울음을 꾹 참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난 날 보여줬던 환한 웃음을 짓고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내가 깰까 조심히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곤히 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잠기가 밝은 사람이라 눈을 뜨고도 남는데 이상하게 눈을 뜨지 않더군요. 전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계속 아내 이름을 부르며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아내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길을 따라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전 한동안 술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속상해하시며 같이 울어주기도 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 딸도 엄마를 보낸 슬픔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자 어머님께서는 우시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라고 얼마나 속상해 하겠냐며 말씀하시더군요. 전 어머님의 말씀에 순간 잊고 있던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을 줄 알고 그날 약속을 하자고 했구나. 그리고 그동안 신경 쓰지 못한 제 몰골을 살펴보니 말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아내가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마음 아파하겠다고 생각하고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딸과 조금씩 시간을 보내며 전 천천히 예전의 저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이 크지만 아내가 선물로 주고 간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래도록 제 자리를 기다려준 회사에 복직하여 전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며 딸을 키웠어요. 저는 아내의 목까지 사랑하며 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아는지 딸은 성장하면서 제게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엄마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딸과 일만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부모님은 아직 젊은데 제 인생 시작하라며 재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재혼이란요. 전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한 여자뿐인걸요. 부모님께 그런 말씀 마시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습니다. 아내가 싫어할까봐 호랍이 티내지 않으려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면도도 꼬박꼬박 했어요. 가끔은 회사에 일하는 여자 후배들이 제게 호감을 표현할 때도 있었지만 전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말고 여자로 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저 회사에서 묵묵히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랑했습니다. 다들 제게 재혼하라며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다른 여자들이 제게 호감을 표시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사는 동안 딸은 어느덧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다 크고 보니 아내의 젊은 시절과 참 많이 닮아 있더군요. 그저 바르게 커준 딸이 대견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자를 만나 제 곁을 떠나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빠로서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제 노력에도 딸은 저를 보며 슬퍼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딸이 제 방에서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딸의 손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주고받았던 편지나 아내의 사진, 아내와 관련된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상자를 제게 보여주며 딸은 지금까지 엄마를 보내지 못하고 몰래 슬퍼하고 있었냐고 울더군요. 아빠, 나 이제 다 큰 어른이야.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않아도 돼. 이러다 나중에 나 결혼하면 아빠 혼자 어쩌려고 그래. 제발 아빠 인생 살아. 좋은 여자 만나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전 흐느끼는 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아빠를 생각해주는 어른이 됐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빠가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괜찮아. 이 물건들은 나중에 아빠 죽을 때 다 챙겨갈 거야. 내 엄마 칠칠 맞아서 물건 잘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챙기고 있어야지. 그리고 아빠는 재혼 안 해. 아빠는 엄마랑 헤어진 게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고. 아빠 마음속에는 엄마랑 우리 딸 말고는 없어. 그렇게 엄마가 좋아?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 보고 싶지. 아직도 네 엄마 얼굴이 생생한걸. 이라고 이야기하자 딸은 그런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이야기를 꺼낸 딸은 저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딸을 안고 다독여주며 저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과 저는 그 뒤로도 엄마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제게 아내와의 추억을 많이 물어보더군요. 제가 힘들까봐 엄마란 말을 참아왔을 우리 딸에게 엄마의 추억으로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만났는지, 우리가 언제 결혼했는지 등등요. 저도 옛 추억들을 곱씹어 생각하니 그때의 아내가 생각나 미소 짓게 되었네요. 하루는 잊고 있던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생신 축하드린다며 오늘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인사를 한 뒤 일터에 와서 열심히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자 딸과의 저녁 약속을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갔죠. 집에 도착하니 딸은 서툰 솜씨로 이것저것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딸이 불러주는 축하 노래를 들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마쳤습니다. 딸에게 오늘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며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딸은 그런 제게 잠시 기다리라며 방으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물이라며 제게 상자를 내밀었죠. 와, 선물까지 있어? 한번 열어봐, 아빠. 상자를 열어보니 게임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선물 상자 속 물건을 꺼내며 딸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야? VR기인데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어. 이걸로 내가 원하는 곳이나 보고 싶은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 아빠, 한번 해볼래? 그럴까? 우리 딸이 준 선물 어디 한번 사용해보자. 라고 말하며 웃자 딸은 제 머리에 VR기를 씌워주었습니다. VR기가 켜지는 소리와 함께 제 눈앞에 영상이 펼쳐지더군요. 깜깜한 어느 길에 비가 내리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놀라 뒤를 돌아보니 우산을 쓴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야? 정말 당신 맞아? 나야. 잘 지냈어?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난 하늘에서 계속 당신 지켜봤어.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처럼 비가 오네. 우리 오랜만에 빗소리 들으면서 걸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따라 빗속을 걸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아내는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곱고 화한 우리 아내. 다시 눈으로 못 볼 것 같은 아내가 제 옆에서 걷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나 없이도 호랍이 티 안 내고 잘 지냈네. 우리 딸도 예쁘게 키웠더라. 나랑 한 약속 잊지 않고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손을 만져보려 손을 뻗었지만 아내에게 닿을 수 없었어요. 전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 사랑하는 우리 여보.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줄래? 꼭 지키기로. 약속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이제는 당신을 생각하며 살아줘. 그럴 거지? 전 아내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보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비가 오는 길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해. 전 사라진 아내를 향해 가지 말라고 소리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더니 머리에 쓰고 있던 VR기가 벗겨지더군요. 저와 같이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제게 아내를 선물로 주고자 업체에 영상을 의뢰했던 거였어요. 20년 전의 아내의 모습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구현해낸 영상으로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저와 아내의 추억이 담긴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동안 제게 아내와의 추억을 그렇게 물어봤던 거였고요. 비록 영상이었지만 정말 제 앞에 아내가 잠시 다녀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딸하기에 고마운 마음과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우리 부녀는 오랜만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아내를 만난 뒤로 저는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한 인생을 살라던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중이에요. 딸은 여전히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재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내와 함께하며 딸과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다만 이제는 씩씩하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래도록 한 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